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올 하반기 중에 서울의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 시범 사업을 벌입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쟁점이 됐었는데요.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내 서울에 시범적으로 100명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해서 운영한 뒤 정책적인 영향력을 판단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인데요. 서울에 사는 40대 이하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임산부 가정이 우선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각종 집안일을 비롯해서 아이 돌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있지 않았나요? 네, 현행법상 외국인은 가사 노동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나 중국 교포만 합법적으로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었던 거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가사와 육아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발탁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도입하는 만큼 이력 검증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만 올 수 있는데요. 관련 지식과 한국어와 영어 능력을 검증하고 정신질환이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관련 자격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필리핀에서 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 정부는 인증기관과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 노동자가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모를 가정에 인적과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인력 고용기관이 우선 책임을 지게 되니까 부담도 덜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상이 알려졌을 때부터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우선 장점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하느라 육아에 힘을 쏟기 어려울 때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기거나 가사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딱 구하기가 쉽지 않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인데요. 실제로 한국인 해당 분야 노동자는 2019년 15만 6천 명에서 지난해 11만 4천 명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맞벌이 가구 등 수요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용적으로도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어떤 점 때문인가요? 네, 한국인 인력이 늘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외국인 도우미 도입이 한국 중년 여성의 일자리를 빼앗고 결국 돌봄 서비스 질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본적으로 과연 이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되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로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이 저출산 해결에는 도움이 됐나요? 네, 그럴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에 외국인을 가사 노동자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출생률이 반짝 오르다가 지난 40여 년 동안 꾸준히 내림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있는 제도부터 잘 활용하는 게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남성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어린이집을 늘리는 등의 공적 돌봄 제도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네,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범 운영과 앞으로 마련될 다양한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